65번째 현충일 추념식이 오늘 거리두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립대전 현충원 현판을 안중근 의사의 글씨체로 교체하게 된 게 매우 뜻깊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1명 늘어 8일 만에 다시 5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탁구장에서 20명에 가까운 환자가 나왔습니다. 탁구장은 체육시설에 빠져 있어 각 지자체의 관리 사각지대였습니다. 열 하루째 이어지고 있는 인종차별 항의 시위에 미국 정부가 백악관을 둘러싸는 2km 길이의 철조망을 완성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미국 민주주의의 상징이었던 백악관이 사실상 요새가 됐다며 비판했습니다.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가 재개발 지역에서 이른바 알박기를 하면서 주민들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 측이 요구하는 보상금은 563억 원인데 서울시가 감정한 금액의 약 7배 수준입니다. 한 소방관이 암에 걸린 채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가에 10년 넘게 불을 끄다가 암에 걸렸다는 걸 입증하기 위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는데 무슨 사연인지 오픈마이크에서 담아왔습니다. 그런 보상을 받는 걸 떠나서 저희 아이들이 그래도 아버지가 자랑스러운 소방관으로 활동하시다가 그래도 아파서 돌아가셨구나라는 거를 그래도 좀 남기고 싶은 마음에 시청자 여러분,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이 8일 만에 다시 50명대로 훌쩍 늘었습니다. 탁구장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고 소규모 교회를 중심으로도 여전히 환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코로나 소식은 잠시 뒤 자세히 짚어드리고 먼저 오늘 65번째를 맞은 현충일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는 이렇게 현충일 추념식 모습도 바꿔놨습니다. 거리두기 속에서 진행된 추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호국과 독립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코로나 업무를 하다 순직한 공무원들을 한 명 한 명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먼저 임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65번째 현충일 추념식은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합니다. 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평범하지만 위대한 국민의 희생을 기억한다는 의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념사를 통해 호국과 독립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에 대응하다 순직한 공무원들의 이름도 기억했습니다. 코로나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다 순직하신 신창섭 주무관과 피재호 사무관을 여러분과 함께 기억하고자 합니다. 오늘 추념식은 코로나19로 예년보다 줄어든 300명 규모로 치러졌습니다. 방역 문제로 서울 현충원이 아닌 대전 국립현충원으로 장소를 옮겨 열렸습니다. 특히 대전 국립현충원 현판 글씨를 전두환 씨가 아닌 안중근 의사의 글씨체로 교체한 뒤 처음 열린 행사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마지막으로 남긴 글씨는 유국 헌신 군인 본분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추념식이 끝난 뒤에는 간호장교 출신인 고 김필달 씨와 화살머리 고지 국군 전사자인 고 남궁선 씨의 묘역을 방문하고 참배했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추념식이 열렸던 국립대전 현충원 한켠에서는 무덤을 파는 파묘 시위도 열렸습니다. 순국 선열이 잠든 국립묘지에 친일 인사들, 반민족 인사들이 같이 있을 수 없다며 이들의 묘를 옮겨달라고 한 건데요. 김재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우길기로 묘를 덮었습니다. 종이로 만든 가래로 묘를 파내는 신용을 합니다. 민족 파묘자, 아니면 안 읽어주세요. 창녕묘를 파묘자! 비석 앞엔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는 팻말을 받고 풍선도 매달았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대전 현충원에서 21년째 이어온 파묘 행사입니다. 김창룡은 우리 독립운동의 대부이신 백범 김구를 암살한 암살범 안두희의 배우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김창룡을 국립묘지에 안장하고 있다는 것은 독립선열에 대한 정면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과 대전 국립현충원은 정부의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 인사 중 11명이 안장돼 있습니다. 정부 발표에선 빠졌지만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 인명사전에 올린 인물도 68명이나 안장돼 있습니다. 반인륜적 행위자들이
숭고한 이곳 국립현충원의 애국지사와 순국 선열들과 함께 있는 황당한 사실에 참담하고 현재 국립묘지법에 따르면 국립묘지에 한 번 안장되면 유가족이 요청하거나 원하지 않고는 강제로 이장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선 국가보훈처장이나 국방부 장관에게 이장 요구 권한을 주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폐기됐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지금부터는 코로나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이 51명 더 늘었습니다. 8일 만에 다시 50명대로 넘어선 건데요. 특히 이번에는 실내 탁구장에서 20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환기가 잘 안 되는 지하에 있었고 또 체육시설로 분류돼 있지 않아 방역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먼저 윤재영 기자입니다. 탁구장에서 확진자가 처음 나온 건 이틀 전입니다. 그 뒤 오늘 정오까지 관련 확진자는 17명으로 늘었습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탁구장은 이렇게 문이 닫혔고 방역을 알리는 종이가 붙었습니다. 확진자들은 주로 동호회 활동을 하며 탁구장 3곳을 오갔습니다. 이 가운데 한 곳은 환기가 어려운 지하에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운동을 하시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기는 어려웠을 걸로 추정을 하는데 하지만 탁구장은 방역관리망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법상 탁구장이 체육시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수칙을 지켜주십시오. 안 지키면 과태료도 나갈 수 있고 대장 비치하셔야 되고 근데 여기 탁구장은 자유업이라 그런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때문에 방문자 파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확진자가 다녀간 한 탁구장 관계자는 주로 오는 회원 명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 지인이고 회원이라서 쓰레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관장님 머릿속에 다 있는 거예요. 방역당국은 소규모 동호회까지 행정명령으로 관리하긴 어렵다며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 사이 탁구장 3곳 방문자는 검사를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규모가 작은 교회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신도가 30명 정도밖에 안 되는 한 교회에서만 환자가 13명 더 발견됐습니다. 역시 지하에 있어서 환기가 잘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주일을 하루 앞둔 오늘 경기도 용인에 있는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신도수가 30명 정도에 불과한 소규모 교회입니다. 이 가운데 최소 1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안양에서도 40대 확진자가 나왔는데 최근 서울 양천구 교회를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수도권 개척교회 관련 확진자가 많습니다. 현재까지 총 80명이 확진되었으며 교회 관련자가 31명, 그리고 이들로 인한 접촉자가 49명이었습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모임도 위험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시설의 경우는 밀집하여 대화를 하거나 찬송, 식사를 함께하는 등 비말로 인한 전파의 우려가 큰 소모임은 취소하거나 연기해 주시고 식사를 제공하거나 침방울이 튀는 노래 부르기는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에 취약한 고령자나 만성질환자가 종교 행사에 참석할 경우엔 꼭 비대면 방식으로 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단계 방문 판매 업체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도 빠르게 늘어 오늘 낮 기준 42명이 됐습니다. 특히 확진자의 대부분이 고령층이어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갑자기 더워지면서 특히 걱정되는 곳이 바로 워터파크입니다. 전문가들은 물 자체를 통해 감염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들 합니다만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데다 아무래도 서로 접촉할 일이 많을 수밖에 없어서 여러 걱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자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튜브를 타고 밀려오는 물에 몸을 맡깁니다. 인공 파도가 덮쳐오자 얼굴까지 물에 잠깁니다. 30도 넘는 더위가 이어지면서 물놀이장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워터파크가 올여름 코로나19 확산의 최대 변수가 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바이러스가 수영장을 통해 퍼진다는 증거는 없다고 말합니다. 국내 전문가들도 비슷한 설명입니다. 물을 염소 소독해서 관리를 하고 일정한 시간마다 교환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물 자체를 통해서 감염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는데요. 소독된 물 속에서는 바이러스가 오래 살 수 없고 물에 희석되면 바이러스의 농도도 낮아 감염 위험은 크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역시 거리입니다.
놀이시설 특성상 많은 사람들이 가깝게 있을 경우 접촉을 통한 감염 위험은 커집니다. 특히 물놀이 중에 마스크를 쓰기 어렵다는 것도 위험 요소입니다. 방역당국은 워터파크를 중위험 시설로 분류했습니다. 감염이 여러 차례 확인된 PC방과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방역당국은 물 밖에선 마스크를 쓰고 다른 사람과 2m 간격을 두라고 권고했습니다. 워터파크들도 방역에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손님들께서는 계시는 펜을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한 뒤 개인 건강을 체크하여 보관함은 5칸씩 거리를 두고 배정하고 평소 6명까지 타던 놀이기구도 2~3명씩만 태웁니다. 여름철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선 이용객과 업장 모두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JTBC 이자은입니다. 또 날이 더워지면서 이번에는 여름용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는 분들 많아졌습니다. 어제부터 숨쉬기 편한 비말 차단 마스크를 팔기 시작했는데 오늘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다는 겁니다. 업계에서는 이달 중순 이후부터는 물량이 좀 늘어날 걸로 본다는데요. 서영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파인텍의 온라인몰인 에코페어. 오늘 오전 9시부터 비말 차단 마스크를 판매했지만 5분 정도 만에 동이 났습니다. 준비한 2만 장이 모두 팔렸습니다. 사람들이 몰리면서 온라인몰의 접속도 어려웠지만 간신히 접속해도 구입은 불가능했습니다. 날씨가 더워져서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구매를 하려고 했습니다. 처음 몇 번 접속이 안 됐고요. 그 이후에 다시 시도해보니까 모두 매진으로 뜨더라고요. 현재 비말 차단 마스크의 하루 공급량은 약 30만 장입니다. 웰킵스와 파인텍 등 생산업체 4곳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아 어제부터 판매하고 있습니다. 날이 급격하게 더워지면서 크게 늘어난 수요에는 전혀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기존 KF 마스크 생산 라인을 교체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KF 스타일의 비말 차단 마스크를 15일 이후부터는 한 2배 정도 늘릴 계획이고요. 6월 한 20일 이후부터는 그런 덴탈 타입의 KF AD 마스크도 대량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이달 말 하루 100만 장 이상의 생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달 중순까지는 공급량이 제한적이어서 당분간 품귀 현상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서영지입니다. 저희 JTBC는 코로나 시대 영웅이란 찬사 뒤에 가려진 간호사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집중 보도해드렸는데요. 대구 간호사들 수당 311억 원이 3차 추경안에서 빠졌다는 저희 보도와 관련해 대한간호사협회가 정부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달라고 성명을 냈습니다. 협회는 3,200명 대구 간호사들이 코로나 병동에서 일했지만 수당조차 인색한 정부라면 누가 감염병 환자를 돌보겠냐며 간호사 수당을 누가 무슨 이유로 제외했는지 정부가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미국 인종차별 항의 시위에서 폭력 사태는 잦아들고 있지만 백악관은 보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동서남북 4개 면을 검은 쇠 울타리로 막았는데 그 길이가 2km에 달합니다. 워싱턴에서 박현영 특파원입니다. 검은 철조망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백악관과 인근 공원을 완전히 에워쌌습니다. 백악관이 사흘에 걸쳐 설치한 높이 2.4m, 길이 2km 철조망입니다. 경찰 가혹행위로 숨진 흑인 추모 시위로부터 백악관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곳은 백악관 서쪽 17번가입니다. 제 뒤로 인부들이 쇠 울타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 안쪽으로 콘크리트 바리케이트를 덧댑니다. 무너지지 않도록 이중으로 보안 장치를 하는 겁니다. 백악관이 이렇게 높고 길게 장벽을 세운 건 드문 일입니다. It's our park. It doesn't belong to the president. This is where the people come to yell at the president. 트럼프 대통령이 힘을 과시하길 원한다는 분석도 있지만 오히려 나약해 보인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y feeling is that the president is just very paranoid and afraid. And this is why so many people are upset with President Trump because he's acting like a king. 트럼프 대통령의 교회 행차를 위해 시위대를 최루탄 등으로 강제 해산시킨 백악관 북쪽 도로는 이름이 아예 흑인 목숨은 소중하다 프라자로 바뀌었습니다. 시위 진압을 위해 워싱턴에 모인 육군 병력은 원 부대로 복귀하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박현영입니다.
이렇게 시위에 나선 시민들과 담을 쌓은 백악관 모습과는 달리 미국 각 주와 시에서는 경찰의 체포 방식을 바꾸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의 한 시위 현장에서 70대 노인에 밀쳐 중태에 빠뜨린 경찰관들은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조지 플로이드가 숨진 뒤에도 경찰의 목누르기는 계속됐습니다. And all I thought about what happened with George Floyd, and it could have been another situation like that. 흑인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 현장 바로 인근에서 벌어진 일이라 충격이 더 컸습니다. 그러자 아예 법으로 경찰의 체포 방식을 제한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플로이드가 숨진 미니애폴리스 시의회는 경찰관들의 목누르기를 금지하는 명령을 통과시켰습니다. 뉴욕주도 목누르기를 금지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특별검사를 임명해 조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경찰의 목누르기 기술 훈련을 중단시켰습니다. 시위대에 폭력을 휘두른 경찰에 대한 징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위 현장에서 70대 노인이 다가오자 경찰들이 팔로 세게 밀어 넘어뜨립니다. 쓰러져 피를 흘리는 노인에게 한 경찰관이 다가가려 하자 다른 경찰이 등을 떠밉니다. 노인은 중태에 빠졌고 경찰 2명은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When I saw the video, I got sick to my stomach. I think Mayor Brown was 100% right in suspending the police officers last night. 뉴욕 주지사는 경찰을 향해 기본적인 품위와 인간성을 혼란스럽게 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JTBC 윤세민아입니다. 오늘 대구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도 여기에 참석해서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는데요. 윤미향 의원을 겨냥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군홧발에 몸은 짓눌려 꽃가루로 부서지고 어느새 봄이 왔지만 나는 다시 피어날 수가 없다오. 대구 경북 지역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5명의 영정사진 앞. 이용수 할머니가 북받쳐 오르는 감정에 땅을 칩니다. 얼마나 억울하세요. 이거 억울해요. 30년이나 받아먹었어요. 정의기억연대와 일부 시민단체가 마음대로 모금 활동을 했다며 수요 집회도 없애야 한다고 했습니다. 위안부 역사관을 만들어 반드시 위안부 문제를 사죄받고 배상받도록 한 뒤 눈을 감겠다고도 했습니다. 추모제는 주변 참석자들이 격앙된 할머니를 달래며 급하게 마무리됐습니다. 내가 와 이래 다 해야 되노. 내가 와 너한테 다 해야 되노. 이 나쁜 인간들아. 이 할머니가 외부 활동으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건 지난달 7일과 25일에 있었던 기자회견에 이어 이번이 3번째입니다. 이 할머니는 부축을 받고 행사장을 나오면서 다시 한번 취재진을 모았습니다.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의원에 대한 분노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가 있을 것이면 죄를 받아야죠. 지난달 29일 윤 의원의 해명 기자회견은 볼 이유가 없어 보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부천문화원은 시 위탁을 받아서 시내 박물관 6곳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 임원들이 지난해 자신들과 관련된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정황이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본인이 이사로 있는 업체를 셀프 추천하는가 하면 업체에게 재하청을 받기도 했습니다. 서준석 기자입니다. 부천문화원이 지난해 한 미국 전시를 준비하며 시에 제출한 수의계약 요청서입니다. 1,600여만 원의 세금이 지급됐는데 이 업체는 문화원 부원장 임모 씨가 이사로 있는 곳입니다. 문화원이 임원과 관련된 업체를 추천해 계약한 겁니다.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걸 마다할 수가 없죠. 도와준 개념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제가 뭘. 문화원이 같은 미국 전시에서 상영한 영상입니다. 영상을 과거 전시 영상과 비교해보니 상당 부분 같습니다. 박물관 직원이 기존 영상을 짜깁기에 만들었는데 돈은 부원장의 제자가 운영하는 업체가 챙겼습니다. 미국에서 전시에 쓸 영상 이것 좀 만들어 봐라고 해서 관장님 그 영상 제작 비용은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문화원장 정모 씨가 운영하는 업체도 의혹의 대상입니다. 부천 박물관은 지난해 플랫폼 육성 사업을 하며 한 업체와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 사장은 문화원장이 운영하는 업체에게 일감 일부를 다시 돌려줬다고 합니다. 문화원에서 그렇게 좀 해주면 안 되겠냐 그래갖고 어떻게 안 된다고 그래. 알았다고 그랬지. 문화원장 정모 씨는 거래 관행이었다고 합니다. 옛날에도 저희하고 거래를 했던데요. 다른 데서 일을 수주를 하시면은 현수막 이런 종류는 저희한테 갖고 왔다고요. 시는 현재 부천 문화원과 박물관을 상대로 특정 감사를 진행 중입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북한이 어젯밤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걸 비난하면서 갈 때까지 가보자고 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직접 담화문으로 비판한 지 하루 만에 또 강공을 퍼부은 건데요. 남북연락사무소를 없애는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유정화 기자입니다. 북한은 이틀 연속 대북 전단 살포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대남 정책을 총괄하는 통일전선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입니다. 첫 순서로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부터 결단코 철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김여정 제1부부장이 남북 군사 합의 파기를 언급한 전날 담화의 실무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전날 김 부부장의 담화 이후 대북 전단 살포를 제재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다시 한번 우리 정부를 압박한 겁니다. 두 개의 담화문은 북한 주민이 모두 보는 노동신문에 실렸고 김 부부장의 담화에 대한 각계의 반응까지 일면에 담겼습니다. 판문점 선언 등이 지켜지지 않는 책임이 남한 정부에 있다는 점을 대내적으로 공식화했다는 분석입니다. 탈북단체에서 또다시 고모풍선을 띄우면 그거를 이제 조준사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죠. 이번 담화에 눈에 띄는 점은 김 부부장이 대남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고 강조한 점입니다. 그동안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이후에 공식 업무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대남 사업을 지휘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겁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최서원 씨가 낸 옥중 회고록, 어제에 이어 오늘도 팩트체크 해드리겠습니다. 최 씨는 회고록에서 삼성으로부터 승마 지원을 받은 걸 포함해 모든 뇌물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법원의 판단은 어땠는지 박진규 기자가 비교해봤습니다. 최서원 씨 책에는 삼성과의 관계라는 단락이 나옵니다. 자신은 딸 정유라 씨를 혼자 지원해달라고 요청할 만큼 바보가 아니라며 시끄러워질 게 뻔한데 대기업에서 유라 하나만을 지원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승마 지원을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최 씨가 삼성으로부터 말 3마리 자체를 뇌물로 받았고 승마 지원을 목적으로 뇌물을 주고받겠다는 확정적인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최 씨는 재판부마다 판단이 엇갈렸던 이른바 묵시적 청탁에도 또다시 물음표를 달았습니다. 알아서 2심 전심으로 청탁을 하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경영권 승계라는 목적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명시적으로 요구하진 않았지만 최 씨 모녀를 지원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최 씨는 지난 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최 씨는 오는 11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JTBC 박진규입니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공황 증상을 겪고 있다고 고백하며 당분간은 국회를 떠나 치료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헤쳐오면서 이런 증상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김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오늘 새벽 고백이란 제목으로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입니다. 이 의원은 국회를 개원한 오늘까지 말 못할 고통과 싸워왔다며 극도의 불안으로 하루 2-3시간 이상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원인으로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꼽았습니다. 이 의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7년 2월 판사 뒷조사 파일 관리 업무를 거부하며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사직서는 반려됐고 이후 법원에서 2년 더 일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JTBC와 인터뷰에서도 당시 상황을 전하며 불안 등 공황 증상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하루도 마음 편하게 지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많이 소진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모든 힘을 다해 버티려 해도 2017년 2월의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며 온전히 건강을 회복하는 일에 집중하고 싶다고 적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회복해 돌아오겠다고도 했습니다. 이 의원 측은 JTBC와 통화에서
휴직 등 구체적인 근무 형태에 대해선 당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가 재개발 지역에서 이른바 알박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보상금 560억 원을 주지 않으면 건물을 비우지 않겠다는 건데요. 교인들과 재개발 조합원이 충돌하면서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송승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장위동의 사랑제일교회로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강제 철거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고 교인들은 진입로를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 뒷문으로 이어지는 골목은 차량으로 막아놨습니다. 2006년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된 장위 10구역은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주했는데 사랑제일교회는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보상금 때문입니다. 교회 측이 요구하는 보상금은 563억 원입니다.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감정한 82억 원의 7배가량입니다. 교회 측은 교회를 옮기면 교인이 줄고 새 교회를 지금보다 크게 짓기 위해선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협상 과정에서 금액이 줄어들 것을 감안해 높은 금액을 불렀다고도 말합니다. 여기서 일단 높게 부르잖아요. 초안이니까. 네. 그럼 자기들 이제 깎아서 한 100억이다, 200억 정도면 됩니다. 서울시는 교회가 요구하는 금액은 주변 주민들이 받아간 보상금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재개발 조합은 교회를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는 명도 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난달 14일 조합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 판결을 근거로 어제 조합이 강제 철거를 시도했는데 교인들이 막아서면서 충돌을 빚기도 했습니다. 강제 철거! 일사방대! 분쟁이 길어지자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여기 주민들 사람 날지어요. 여기 주민들 사람들은 사람을 안 대고 모두 이 사람들이 와서 일한 거 하고 있으면. JTBC 송승환입니다. 모두가 살기 위해 뛰쳐나오는 곳으로 목숨을 걸고 뛰어들어가는 사람, 소방관입니다. 오늘 현충일을 맞아 지난해 순직한 소방관들의 위패 봉안식이 열렸는데요. 불을 끄다 희귀암에 걸린 고 김범석 소방관도 숨진 지 6년 만에 오늘 여기에 봉안됐다며 고인의 아버지가 JTBC에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그냥 병을 얻어 죽은 게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소방관으로 살다 숨졌다는 걸 인정받아서 오늘이 오기까지 유족은 힘겨운 법정 싸움을 해야만 했습니다. 김범석 소방관과 똑같은 희귀암에 걸린 소방관이 있습니다. 김영국 소방관인데요. 1년 남았을 거란 의사의 말에도 여전히 불을 끌어 다니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을 떠난 뒤에도 자랑스러운 소방관으로 남고 싶어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는데 무슨 사연인지 오픈마이크에서 담아왔습니다. 우리 아빠는 저의 히어로예요. 불이 난 곳이라면 어디든 뛰어들어가 사람을 구하는 소방관. 아빠는 특전사 출신의 13년 차 베테랑 소방관입니다. 출동 건수만 한 3,000건 넘게 나갔고 화재 출동은 한 1,000건 정도. 하지만 어제는 혈관 육종이란 희귀암 환자로 병원에 갔습니다. 가족력도 없고 운동도 매일 했는데 2년 전 38살 젊은 나이에 암 판정을 받은 겁니다. 좌측 뺨에 뭔가 이렇게 덩어리가 만져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수동암제랑 방사선 치료를 같이 했는데 얼굴에 방사선을 대니까 혀가 다 녹았어요. 독한 치료를 마친 뒤 소방서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불과 몇 달 만에 암은 재발했고 이번엔 폐로도 번졌습니다. 연기 마시는 게 저희들은 그냥 일상인 것 같아요. 유해 물질에 노출되는 것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후회는 없기에 오늘도 방화복을 입습니다. 딱 1,000명만 더 구하고 그만두자 그 생각으로. 의사는 남은 시간이 1년일 거라고 했습니다. 그 전에 국민을 구하다 암에 걸렸다는 걸 국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지난해 말 공무상 요양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상을 받는 걸 떠나서 저희 아이들이 그래도 아버지가 자랑스러운 소방관으로 활동하시다가 그래도 아파서 돌아가셨구나라는 거를 그래도 좀 남기고 싶은 마음에. 미국 등에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업무 때문에 병에 걸렸다고 보지만 우리나라에선 반대로
소방관 개인이 불을 끄다 암에 걸렸다는 걸 입증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직접 화재 출동 건수를 모으고 역학조사도 받았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화재 현장에서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돼 암에 걸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나왔지만 갈 길은 멉니다. 인사혁신처 조사관님께서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 자료로는 공상 승인 받기가 힘들잖아. 그 연기를 한번 마셔보면은 아마 그런 생각 못 하실 것 같아요. 같은 희귀암을 앓다 31살 나이로 세상을 떠난 김범석 소방관도 유족이 5년간 소송을 벌인 끝에 가까스로 순직을 인정받았습니다. 암에 걸린 소방관은 오늘도 공기호흡기로 수술 자국을 가린 채 불이 난 그곳으로 제일 먼저 달려갑니다.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한테 얘기했을 때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는데 살아있는 동안 그래도 그냥 구조대원으로 약간 남고 싶은 생각도 있고 바라는 거는 딱 하나예요. 제도적인 장치가 많이 마련이 돼서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원들도 명예를 회복하셨으면 저희가 했던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뭐 얼마 기간 동안 살지 모르겠지만 살아있는 동안 그래도 구조대원으로서 최선을 다하다가 마감하고 싶네요. JTBC 한민용입니다.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두 나라, 중국과 인도가 국경에서 서로 치고받는 난투극을 벌였습니다. 서로 총만 안 쐈지 돌을 던지고 폭력을 휘둘러 다치는 군인들도 속출했는데요. 무슨 일인지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과 인도 두 나라 군인들이 1m도 되지 않은 거리에서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인도 군인들이 중국 장갑차에 돌을 던지는 가운데 충돌 끝에 부상자도 속출합니다. 총만 서로 쏘지 않았을 뿐 사실상 전쟁이 가까운 분쟁이 벌어진 겁니다. 구체적인 충돌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두 나라 간의 해묵은 국경 분쟁이 군인들 간 감정 싸움으로 재현됐다는 해석입니다. 두 나라의 국경을 둘러싼 갈등은 약 6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14년에 영국이 임의로 그은 선을 국경으로 삼을지를 두고 의견이 갈린 겁니다. 일단 두 나라는 상황이 확대되는 걸 막자는 분위기입니다. 인도 외무장관은 현지 시간 5일 두 나라가 이번 국경 분쟁을 평화적인 외교 채널로 해결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강현석입니다. 오늘 오전 전남 여수에서 갯바위에 낚시를 하던 30대 남성이 바다에 빠졌다가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이 남성은 바다에 빠진 낚시용품을 건지려다가 파도에 휩쓸렸는데 구조되기 전까지는 아이스박스를 붙잡고 떠다녔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배구 스타 김연경이 오늘 흥국생명과 연봉 3억 5천만 원의 1년간 계약하면서 11년 만에 우리 배구 코트로 돌아옵니다. 지난 시즌 터키 액자시바시에선 연봉 약 20억 원을 받았는데 흥국생명 선수들을 위해 연봉을 양보하고 싶다며 예상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받아들였습니다. 미국 프로농구 선수였던 마이클 조던이 인종차별 철폐를 위해 10년 동안 1억 달러, 우리 돈으론 약 1,200억 원을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정치적인 발언을 아껴왔던 조던은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미국의 뿌리 깊은 인종주의가 사라질 때까지 헌신하겠다고 했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등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낮에는 서울 29도, 대구 30도, 광주 31도까지 올라 초여름 날씨가 예상됩니다. 미세먼지는 전국적으로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Of what you are, there's an